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담을 좀 느꼈었나 봅니다. 이 부분이 좀 해소되고 나니까요. 서서히 좀 매수 우위 나타내는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좀 매수 우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승 탄력은 1% 가까이 늘어나 있는데요. 남은 시간 어떻게 대응해 볼지 오늘 작전 타임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독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좀 간단하게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니까요. 한 해 동안에 좀 어떠셨어요? 좀 많이 힘들었죠. 네. 한 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좀 홀가분한 것 같고요. 네. 또 힘들었던 만큼은 이제 새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마무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어요? 작전명 외국인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인. 저는 야속합니다, 외국인. 외국인. 오늘까지 거래소 팔면 20거래일 연속인데 현재는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포인트 맞춰주신 이유는요? 일단 외국인 그러면은 이제 큰 시장의 흐름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그런 큰 손으로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다만 요즘에 기관들이 힘이 많이 없습니다. 기관들이 힘이 많이 없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시장의 이제 흐름들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역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큰 흐름은 아직까지는 장악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좀 더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또 지금 워낙에 지금 시장이 단기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죠. 네. 결국에는 큰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오늘 작전명을 외국인으로 정했습니다. 외국인. 네. 지금 거래소에서 최근에 좀 팔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또 약간 또 매수 우위 쪽에 좀 더 기울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체크 포인트로 좀 더 자세하게 외국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볼까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코스닥이고요. 두 번째 기관, 여기에 성장 가치.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스닥부터 볼까요? 네, 지금 작전명을 제 외국인으로 이제 정했고 큰 흐름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으로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 보게 되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연일 순매수입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는 매수세가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흐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다 말다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결국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 작전명을 외국인으로 정한 것은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코스닥에서 연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 매매를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때문에 결국엔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성장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역시 외국인들이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외국인들의 코스닥 쪽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일시 매도했다가 지금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유 있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 봤는데 확실히 중간에 있는 코스닥 쪽 우상향, 네. 거래소 쪽은 우하향 딱 눈에 띄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기관인데요. 외국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기관들도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이 정도 매수 가지고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상태에서 기관들이 따라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들 공이 주식들을 매수할 때는 분명히 기업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라든가 내재 가치를 배제하고 주식 매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단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유 있는 그런 매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들이고요. 기관들도 거래소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일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 금융 투자 쪽을 중심으로 최근에 매수가 들어왔을 뿐 다른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이라든가 이쪽은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받치는 정도의 매수이지 그렇게 시장을 땡기는 형태는 아닙니다. 때문에 최근에 이틀 동안 기관들도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기관들이 새해 증시에서도 만약에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에 의한 코스닥 장세의 상승 레이스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장 가치. 그렇다면 이 성장의 포인트를 맞춰서 종목을 고른다 이 얘기시죠? 그렇죠. 정확하게 찝으셨습니다. 일단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할 때는 정말 기업의 가치를 보고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데, 주가라는 것은 이제 성장 가치와 수익 가치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 가치라는 것은 기존의 수익 대비, 기존의 실적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선에 있느냐, 또 저평가됐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수익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 가치는 그런 수익 가치 플러스 미래에도 수익이 더 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성장 가치예요. 현재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성장이 많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장 가치거든요. 근데 거래소 종목군들의 경우는 그러한 어떤 그 성장 가치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라든가 조선, 정유, 화학, 철강 모두가 성장 가치가 굉장히 훼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재 가치를 바탕으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지만 성장 가치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크게 가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네네. 기관과 외국인들이 거래소 대형주, 거래소 제조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지금 일부 코스닥 종목들은 이제 수익 가치도 있는 상태에서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중국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노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어떤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필수 소비재라든가 생활 필수품,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이런 네.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큰 그런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서 분명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는 또 코스닥 쪽에 대한 매수는 그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성장 가치의 바탕을 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네. 그런 매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잠깐만요. 네. 지금 보니까 시세가 좀 빨리 움직이는 섹터가 있어서 좀 하나 빠르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콤, 그리고 S넷, 엔텔스 이쪽이 사물 인터넷 쪽이죠. 보니까 중간중간에 오늘장 VI도 좀 나오고 코콤이 14%대 급등이고요. S넷, 엔텔스 쪽도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오늘 사물인터넷이 매기가 쏠리네요. 어떻게 봐야 되죠? 지금 사물인터넷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2016년 증권 시장에서 이제 떠오를 수 있는 업종, 그다음에 성장 테마주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사물인터넷 쪽은 아직까지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고요. 네. 이제 초기 국면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2016년에 이제 성장성이 있는 그런 업종으로서 이제 사물인터넷이 정부에서도 일단 선정을 한 상태인데. 기대감은 굉장히 커요. 네. 그 시장의 어떤 캐파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과 네. 생활 자체가 사물인터넷 쪽으로 급속하게 이제 이동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은 굉장히 클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효성 ITS 같은 종목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물인터넷 관련주 대장주로 급등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바닥은 다지고 있죠. 근데 실적이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주의 어떤 그 순환매 창세, 종목군들의 반등세는 아직은 이제 순환매 차원의 단기적인 어떤 반등 장세를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다만 이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코스닥 시장 전반에 걸쳐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도 뭐 2016년 한 해 동안만큼은 하나의 테마주로서 어떤 순환매 차원의 반등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은 또 바로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CES 오면은 또 한 번 급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은 뭐 이제 오늘 라펠이니까 좀 편안하게 이제 새해 증시를 좀 맞아요. 준비를 좀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시장 보면서 이제 제일 그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지금 장세는 뭐 코스피 대형주건 코스닥 종목이건 막 단타 치려고 해도 굉장히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정말 결국에는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판단인데 제가 뭐 지난주에 와서도 작전명을 이제 매집이라는 그런 단어를 맞아요. 가지고 작전명을 네. 한번 써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많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일부 OLED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종목이 많이 올라갔죠. 그들 종목의 뒤를 따라서 뭐 종목군들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코스피 대형주들은 여전히 단타 차원에서만 뭐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네. 저는 이제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급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여유를 가지고 정말 앞으로 뭐 6개월, 1년 동안 들고 가면서 뭐 30%, 50%, 100%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매집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대상 종목이 저는 코스닥 종목으로
두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여기에서 좀 더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업종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저는 뭐 지금 계속 여러 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주 쪽은 아마도 이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바이오 제약주는 앞으로도 이 코스닥 시장의 큰 상승 레이스가 끝날 때까지 바이오 제약주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OLED를 선두로 해서 이제 전기차 같은 종목들, 화장품 관련주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시세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더 볼 때는 바이오 제약주단 매집, 단기 관점에서는 OLED라든가 전기차 같은 이런 종목들, 즉 오늘도 뭐 사모니텍 관련 테마주가 올라갔듯이 그런 다른 업종을 중심으로 한 빠른 순환매 차원의 그런 반등에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작전 세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작전명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이 코스닥 쪽에서의 매수 꾸준히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대형주는 트레이딩, 코스닥은 매집하는 구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섹터 유효하고요.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OLED나 전기차, 화장품 섹터 쪽으로의 관심 권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언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투자 기간, 투자 성향 이런 분들을 모두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드리는 조언을 잘 요리해가지고 또 수익으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또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